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 칠곡군 군수선거에 나오신 이상곤 예비후보님을 또 만나봅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열심히 얼굴 알리러 돌아다녔죠. 목이 다 쉬었네요. 날씨가 많이 더웠죠? 엄청 더웠어요. 후보님의 정책들 중에서 눈에 띄는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영유아 보육 친화도시를 강조하시던데, 네. 구체적으로 이 영유아 보육 친화도시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요. 경기도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나라 군대에 갈 남자아이가 없다. 찾아보니까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네. 실질적으로 2018년, 20년 되면 군에 갈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의 저희 군에 갈 때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한 반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사람도 뭐 다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러오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자기 개인 인생을 위해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상 아이 둘 키우면 없어져요. 네. 왜냐하면은 애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둘씩 낳으라하면은 거의, 네, 20년 정도는. 보통 뭐 요즘 결혼도 일찍 안 하지만 30에 여자분이 결혼해서 50이 돼야 이제 육아를 놓치는 거예요. 육태죠, 육태.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시설이 없으면 이게 다 허공에 있는 메아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이 출산 장려 정책이 굉장히 어려웠다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예, 스웨덴의 이런 선진국에. 이게 뭐냐면은 보육과 여성 생활의 공존, 양립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양립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육시설은 전부 일방향 접근성을 갖고 있어요. 네. 뭐냐면은 좋은 시설이 있으면 내가 막 아침 먹고 열심히 가서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들어가려고 하면 대기가 2년 3년 걸리고 그게 우리 집 앞에 있다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신혼부부 주택, 보금자리 주택, 임대 아파트 주택이 있는데 네. 다들 도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를 끓였습니다. 왜? 이제 소위 말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저는 거기에 만약에 애를 자연스럽게 키우고 내 개인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집값이 꼭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 살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만약에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데 월급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이 워킹맘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참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이제 시스만 빌리지가 라는 이 시설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아, 네네. 이거는 뭐냐면은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 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자, 이 시설이 있는데 인근의 아파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째는 보육시설은 원래 돈이 안 되는 시설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산후조리 시설은 엄청난 수익 사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산후조리실에 만약에 객실이 200개 있다. 그런데 하루 숙박료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7달 전에 예약이 돼요. 돈 되겠죠? 네네. 아니, 호텔 지어가지고 7달 전부터 예약률 100%면 정말 떼돈 법니다. 그리고 이 마트라는 거는 애 맡기면 하루에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6시에 찾으러 가면 장 봐서 집에 오겠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든 생활 소비 구조가 전부 아이에 다 맞춰집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모든 게 이제 애기 위주로 반찬까지도.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엮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산후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SOC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이 즉 군대에 가는 네, 의사들을 네, 네. 여기에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공익요원을 시켜서 또 관리도 할 수 있고.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병원과 붙어 있는 한 건물에 있다면 이 어린아이가 하루 한 번 의사 관리가 대상이 되겠죠. 아, 네네. 그만큼 또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후보님, 네. 그 영유아 보육 기능을 담당하는 그 공간이 뭐 민간 그다음에 뭐 국공립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시는 건죠? 첫째는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땅도 필요하고 네, 돈도 필요하고 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칠곡의 석적, 북삼 이런 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간보유력 하는 그 건축 용어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네가 3만 평 짓고 싶으면 거의 한 절반, 한 4, 5천 평을 기부를 해야 돼. 네, 근데 군에서는 땅을 기부받으면은 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땅 대신에 요즘 받는 게 뭐 경로당, 학교, 아 놀이터, 뭐 놀이터, 뭐 그게 공원 이제 이런 사회 간접 자본 네네. 시설이면 예, 받을 수 예. 있거든요. 그래 행정관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기부받는 것보다는 토지는 돈이 나가는 거고 뭔가 건물을 기부받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그 간보율 토지에 이런 시설을 지어서 기부를 받아버리면 건축비 안 들겠죠. 땅은 어차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 건설업자도 수익이 남아가지고 뭐 분양가 상한제 수익 환수제니 지금 말들이 많은데 돈을 주지 말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을 그 돈만큼 지어가. 네. 그러면 이게 다 주민한테 돌아가잖아요. 네. 그죠? 북삼 윤리에 예를 들어서 이게 들었으면 북삼 윤리 주민이 덕을 봐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군에서 받아가 딴 데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도시 개발을 할 때 이런 국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미리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부서나 아이디어 부서나 정책 부서나 또는 정치적 입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경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투리로 죽었다 깨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시스맘이라고 할 때요. 네. 시스가 어떤 뜻인가요? 영어로 CIS, 예, CISMOM, 시스맘인데 네. C는 크리에이티브니스, 그러니까 창조. C, 예. 예, CIS. I는 인펀츠, 영락, 영유아. 음. 예. S는 스페셜, 좀 특별하게. 그럼 진짜 영유아 보육 뭐 특별화된 특화된 그런 특화된, 모든 즉, 시스템 예. 맘, 엄마를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만들어져서 야 정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면 다 따라 하겠죠. 근데 뭐 제가 이거는 말로 아니라 나중에 되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할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것 때문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막 조사도 받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해버린 거죠. 근데 후회는 안 합니다. 군수 예비 후보로서 꿈을 펼치자면 지역의 군수가 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거 하는데 연구하는데 들어간 돈이 거의 70억이 넘어요. 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내게 아니라 국가에 기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곤 예비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진짜 이런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시설이 칠곡군 특히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다면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 그다음 어머니의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멋진 아이템이신 것 끝으로 같아요. 더 좋은 거는요. 네네. 여기에 있는 모든 일자리는 네. 이 마을 주민이 우선해서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온다 이래 생각. 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아, 그러면 우리 칠곡군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혹시 이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올 만한 곳을 조금 염두에 두셨는 곳이 있으신가요? 첫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새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네. 북삼의 윤리신도시 잘 닦아놨는데 단지 아파트만 딱 지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베드타운이 돼요. 석적의 중리신도시, 그 다음에 외관 금산의 금산 토지구역 정리사업, 네. 규모에 따라서 이 역시 규모를 줄이면 됩니다. 아, 네. 작은 데는 100명, 더 작은 데는 50명, 네네. 큰 데는 300명. 그리고 이런 시설을 지어서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네.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분양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시설에서 어린이집을 했을 때 학생이 많이 오겠어요. 아니면 아파트 1층에서 그냥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 네. 예비후보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